안녕하세요 여러분, 라비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덱 소개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전에 환마라던가 주박이라던가 이제 천우 같은 이런 덱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덱들이 3개나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려봐야 되는 친구라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카드가 덜 왔습니다. 카드를 좀 더 넣고 한번 돌려보고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쪽 붉은색 프로텍터의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, 이 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제 듀얼 영상을 보셨던 분들을 한다면은 이 붉은색 프로텍터가 무슨 덱인지 아실 분들이 은근히 계실 것 같습니다. 바로 제왕덱입니다. 제왕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쿠사남님과 듀얼을 했을 때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렐 덱이었죠. 바렐 덱과 전투를 한번 했었는데 솔직히 이 진제왕 영역 하나로 다 그냥 틀어 막아버렸던 그런 덱이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듀얼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했어요. 그래서 그런 댓글을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. 듀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엑스트라 덱을 자주 사용하는 덱과는 듀얼을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써도 좀 그렇고 옆에서 이제 듀얼 보고 있던 재룡님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. 자, 이렇게 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왕덱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카드를 한다면 역시 이 진제왕 영역이라고 봐야겠죠. 진제왕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필드 마법입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필드 위에 깔려있고 본인 필드 위에 어드밴스 소환된 카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상대는 링크 몬스터, 싱크로, 융합 일단은 엑스트라 덱을 전부 그냥 못 쓰게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애초에 제왕덱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엑스트라 덱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전개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게 이번 쿠사남님과의 듀얼이었죠.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제왕 몬스터가 이제 전투를 할 때 몬스터와 전투를 할 때 공격력을 800을 올려준다라는 소소한 기믹도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레벨 8에 재물이 2장 필요한 카드 같은 경우도 레벨을 2개를 깎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환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왕덱을 전개할 때는 언제나 이 진제왕 영역을 먼저 가져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진제왕 영역을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테라포밍과 이 제왕의 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테라포밍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왕의 심원 같은 경우에는 패에 공격력 2400과 수비력 1000인 몬스터 또는 공격력 2800, 수비력이 1000인 몬스터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제왕의 심원 이외의 제왕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. 그렇다면은 제 패에 이렇게 크라이스라던가 이렇게 아이테르가 있었을 때 이것을 한 장 보여주고 저는 제왕의 심원을 발동을 해서 진제왕 영역을 서치해 올 수 있는 것이죠. 그 외적으로도 제왕의 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드들 제왕의 열선이라던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계암이라던가 진원의 제왕 같은 이런 카드들을 가져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패를 윤활하게 돌려줄 수 있는 범신의 재앙이라는 카드입니다. 이 카드 같은 경우도 패에 제왕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덱에서 2장을 드로우한다. 일단 2장 드로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메리트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묘지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제왕마법 함정 카드 3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상대는 그 중에서 한 장을 고른다. 그 카드 한 장을 자신의 패에 넣고 나머지는 덱으로 되돌린다. 이 범신의 제왕과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원의 제왕. 요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드 위에서 발동해도 상관은 없지만 묘지에 있을 때 꽤 좋은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요 친구가 묘지에 존재한다면은 묘지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서 요 카드를 필드 위로 불러올 수 있어요. 그냥 몬스터 카드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 친구로 이제 재물 소환을 한다던가 그렇게 한다면은 활용하는 가치가 높겠죠. 그리고 함정 카드로서의 활약도 꽤 대단합니다. 한 턴에 한 번 자신의 묘지에 있는 제왕마법 함정 카드 2장을 대상으로 발동해서 그 카드를 덱에 넣고 셔플 그리고 한 장을 드로우한다. 묘지에 있는 마법과 함정 카드를 덱으로 되돌린다라는 심플한 효과와 카드 한 장 드로우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. 그리고 범신의 재앙을 발동하고 묘지로 가고 묘지에서 다시 한번 덱에 있는 카드 3장 만약에 본인 손패에 진제왕 영역이 없다. 그럼 진제왕 영역을 3장 보여주고 한 장 무조건 패로 가져올 수 있는 이득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외적 서포트 카드로는 제왕의 계암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
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한 채를 릴리스해서 어드밴스 소환을 했을 때 다른 몬스터,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명제형 에르부스를 소환했다고 할게요. 그럼 이 카드 이외에 다른 공격력 2800의 수비력 1000인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로 넣을 수 있어요. 바로 이 아이테르를 서치할 수 있다는 거죠. 아이테르도 서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원사제왕 가이우스라던가 난폭한 화염의 테스탈로스 같은 카드들도 충분히 서치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엔 제왕 카드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소환을 해서 효과를 발동하는 거라서 어드밴스 소환된 뒤에 효과를 발동하고 나면은 그 카드는 그냥 2800의 몬스터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다른 카드로 갈아치워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왕의 계함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제왕 카드를 패로 들여와야 됩니다. 그리고 제왕의 열성 같은 경우는 간단한 효과지만 그래도 꽤 강력한 효과입니다.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 대상으로 해서 저는 한 장의 카드를 어드밴스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속공 마법이기 때문에 상대 턴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나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왕 카드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드밴스 소환된 뒤에는 정말 그냥 2800 혹은 2400의 몬스터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왕들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3장의 카드를 넣었는데, 일단 제왕의 용격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고 있으면은 어드밴스 소환된 몬스터, 제왕 몬스터들이죠. 그 카드 이외에 필드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몬스터의 효과는 전부 다 무효화가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2800이라는 공격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무효가 된다면은 꽤 부딪혀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. 연격의 제왕 같은 경우도 비슷한 효과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상대의 메인 페이지 및 배틀 페이지에 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. 몬스터 한 장을 어드밴스 소환한다.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카드들과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한 장 정도만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카드로 필드를 조금 굳혀줄 수 있는데요. 이 카드가 필드 위에 발동하게 되면은 어드밴스 소환된 몬스터, 이제 제왕이죠. 제왕 카드들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효과로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변역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진격의 제왕이 있으면은 카드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효과로도 파괴되지 않고, 그리고 제왕의 용격이 있으면은 상대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들은 전부 다 효과를 쓸 수 없으니까 거의 뭐 락이 되는 거죠. 자, 일단 이렇게 마법 카드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몬스터 카드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먼저 제왕덱의 전개에 있어서 이 이데아라는 친구와 에이도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이데아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환됐을 때 덱에서 공격력 800, 수비력 1000 이하의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데아가 나왔으면 명종기 에이도스가 덱에서 특수 소환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특수 소환된 에이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한 번 더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데아가 나왔으면 에이도스가 나왔죠. 에이도스가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두 채를 먹고 나오는 아이테르라던가 아니면은 에레보스라던가 아니면은 강화 형태 제왕들을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여기에 뭐 진정 영역이 깔려있다 그러면은 에이도스 한 채로도 아까 전에 봤던 8레벨 제왕들을 전부 다 소환시켜줄 수 있어요. 그럼 이데아가 따로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데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죽어야죠 뭐. 그리고 이데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묘지로 보내줬을 경우 제외되어 있는 자신의 제왕 마함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. 그 카드를 패에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범신의 제왕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효과가 제외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카드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친구의 연계도 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듀얼 하면서 이 효과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에이스 몬스터 천제왕 아이테르입니다. 요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. 거의 뭐 얘가 주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 크라이스와 많이 연계를 하더라고요. 천제왕 아이테르가 소환이 됐을 때 패 덱에서 제왕 마법과 함정 카드 2장을 묘지로 보내고 공격력 2000 이상으로 수비력 1000인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빛제왕 크라이스를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해서 이 친구가 특수 소환됐을 때 필드 위에 존재하는 카드를 2장까지 파괴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상대 거를 2장을 파괴해도 되고 제 필드에 있는 카드 2장을 파괴를 해서 파괴된 카드의 컨트롤러는 덱에서 파괴한 매수만큼의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 필드 위에 카드를 터트려야 될 때는 이 카드로 터트려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 필드 위에 있는 카드를 터트려도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이테르와 크라이스는 거의 뭐 함께 다녀야 된다라는 게 거의 뭐 국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천제왕이 있었으면 명제왕도 있어야겠죠. 명제왕 에레버스도 아까 전에 봤던 천제왕 아이테르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드밴스 소환된 몬스터 한 채를 릴리스하고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고요. 이 카드가 어드밴스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. 패 덱에서 제약 마법 함정 카드 2종류를 묘지로 보내고 상대 패, 필드, 묘지 중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 덱으로 되돌린다. 바운스 효과죠. 바운스 효과이기 때문에 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천재형 아이테르도 좋지만 영재형 에레버스도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다른 두 장의 상급 제왕 몬스터가 있는데 원서 제왕 가이오스와 난폭한 화염의 제왕 데스탈로스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테스탈로스를 넣는다기보다는 가이오스를 2장 넣는 것도 꽤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가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꽤나 괜찮거든요. 네, 카드 그냥 자체를 제외하는 효과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게 쓸 수 있기도 하고, 필드 위에 있는 에이도스를 제물로 해서 가이오스가 나오게 된다면 효과 2번 카드를 총 2장까지 제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쏠쏠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난폭한 화염의 제왕 테스탈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다, 그리고 한 장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패를 보고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많이 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자, 그리고 베너티 데블입니다. 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. 그냥 상대의 특소를 막아버리는 거. 요즘은 대부분 다 특소가 기본 대세 아닙니까? 그래서 그냥 그걸 막아버리기 위한 베너티 데블을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제왕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링크, 일단 엑스트라 몬스터를 사용하는 덱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락을 걸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여태까지 엑스트라 덱을 사용하는 덱들과만 이렇게 듀얼을 했다 보니까 거의 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 그겁니다. 패가 굉장히 잘 말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베너티 데블이 들어왔고, 에레보스가 들어왔고, 이제 또 상급 제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나마 이제 열선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는데, 그것도 그냥 한 턴 정도만 버티는 것 뿐이지 지속력이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. 진지왕 영역 같은 경우도 상대가 이 진지왕 영역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터트리게 되는 그런 카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애초에 락을 걸 거면은 확실하게 락을 걸어버리는 게 가장 나은 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, 차오! 안녕!